아주 재미난 그림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은 1567년, 한 400년 훨씬 전이죠. 과거 합격 동기생들이 제작한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1567년 과거 합격자가 33명이거든요. 문과 합격자. 그 33명이 이제 과거에 합격해서 발령을 받고 전국에 뿔뿔이 흩어지겠죠. 그렇게 흩어진 동기들이 20년 만에 전라도 광주에서 만난 겁니다. 야, 우리의 오늘의 만남이 정말 반갑고 얼마나 소중한 만남이냐. 우리 그냥 갈 수 없다. 기념사진 촬영하자. 라고 해서 기념사진 촬영하듯이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계회도입니다. 제목이 희경루 방회도인데요. 방회는 과거 합격 동기생들의 모임이고요. 희경루는 찾아보니까 전라도 광주에 있던 누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지방에서 제작한 거죠. 그래서 더 특이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동기생 5명이 지금 보시면 이 역기역자로 앉아 있죠. 5명이 앉아 있는데 동기생은 5명인데 기녀가 36명이나 올라가 있습니다. 야, 이거 참, 이거 풍류로 봐야 될까요? 향락적인 분위기로 봐야 될까요? 저는 이걸 풍류로 보고자 합니다. 서울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을까요? 자, 이거는 서울 우리 호조에 근무하는 난관들이 가진 모임을 그린 건데요. 호조 난관 계회도라고 합니다. 아주 절도 있죠. 딱 이렇게 상 놓고 앉고 기녀들도 있습니다만 밖에 나가 계세요 해가지고 난간 밖으로 다 나와 있죠. 아주 절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관료 사회에서 한 3명 이상 모이게 되면 이 자리 서열 이걸 굉장히 따졌습니다. 따졌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죠. 자리 서열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지금 저 자리에서는 서열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가운데 있는 분이 상석 1번이고 오른쪽이 2번째, 그 다음에 셋, 넷, 5번째 저렇게 앉는 거죠. 근데 그림 밑에 개인정보가 들어간다 그랬죠. 자기 관직과 이름 들어가는데 최응용이라고 되어 있죠. 저분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관직이 광주 목사예요. 광주시장이죠. 근데 2번째 분은 전라도 관찰사입니다. 전라도지사죠. 근데 여러분, 도지사가 시장보다 직급이 높죠. 근데 밖에 있어요. 이 조선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그림을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했더니 아까 그림 밑에 있는 한자로 적어낸 그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쪽에 앉아가지고 좌우에 가, 기녀를 둔 자가 광목, 광주 목사고, 맞죠? 동쪽에 앉아서 이 모임을 준비했던 사람이 방백, 관찰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시장이 상석에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 과거 시험 방목이라고 해서 합격자 명단 기록을 보니까 합격했을 당시에 성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성적을 봤더니 광주 목사가 장원급제를 한 사람입니다. 1등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전라도 관찰사는 12등을 했습니다. 야, 이날 이분들 모임에 자리 서열의 기준은 20년 전 성적 순서대로 앉은 겁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뭐 성적 그러면 다 이 거부감을 갖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처음 만났던 그 20년 전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고 그날을 추억하면서 모임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동기생 중에 장원급제자가 있으면 굉장히 예우를 하고 이렇게 잘 좀 이렇게 떠받들었다고 하는 그런 전통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기생들의 이 자리 서열 기준이 성적 순위였다는 거 굉장히 특이한 또 그런 관행을 보여주고 있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 한때 아주 즐거운 또 반가운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기록은 됩니다. 사연을 기록하고 명단을 남기면 기록이 되는데 왜 그림까지 남겼을까요? 우리의 이 모습, 내 가슴 속에, 내 기억 속에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기념사진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예. 카메라가 없더라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다 한다. 이런 걸 이 그림으로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저 뒤에도 붙어 있지만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1630년, 그러니까 1582년에
생원진사 시험에 합격한 동기생 200명이 50년이 지나가지고 서울에서 관직 생활하는 우리 동기들 모여라 그러니까 다 돌아가시고 12분만 모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림을 12개 그려가지고 나누어 가졌는데요. 그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림 뒤에 이 명단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 빨간 박스 안에 있는 네 분은 정일품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장관급이에요. 그 다음 옆에 파란 박스에 있는 분은 2품 차관급, 그리고 나머지 6분도 3품 이내에 드는 고위 공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생원진사 동기생 중에 정승 1명 나오면 그 동기 성공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4명이나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생원진사 동기생 중에 가장 출세한 인물이 많이 나왔던 가장 파워풀한 동기생들이 이 동기였습니다. 자, 이분들은 그러면 다 연세가 많죠. 정년 퇴임해야 될 분들이 지금 현직에 저렇게 다 계시는 그런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앉아 있는데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역시 자리 서열을 따지는 거죠. 제일 상석이 벽을 등지고 입구를 바라보는 1품 장관급 4분이 앉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동쪽에 2품 2명 앉아 있죠. 그 다음에 3품 6명은 제일 서쪽.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이쪽에 다 앉아야 됩니다. 자리가 좀 비좁더라도. 사람이 더 많으면 어떡하냐? 2줄로 앉더라도 여기 다 앉아야 되는 거죠. 저기 앉아 계신 분이 아이고 자리가 왜 이렇게 비좁아? 건너편은 넓은데 우리 좀 넓게 앉읍시다. 그리고 상 들고 건너가면 안 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었던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 저 장면이 우리 전통시대 회식, 회합 장면입니다. 요즘처럼 테이블 놓고 이렇게 둘러 앉는 게 아니고 벽을 등지고 아주 넓게 공간을 넓게 앉죠. 운치 있죠. 요즘 우리가 하는 그 거리두기 같은 거 아주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죠. 널찍하게 앉아 계시죠. 예. 이 그림이 1630년에 만드신 건데 4년 뒤에 또 한 번 더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그림을 그리죠. 4년 사이에 뭔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이 좀 줄었죠. 예. 정성 4분 중에 1분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2품 2분 중에 또 1분 돌아가시고, 왼쪽 6명 중에 4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2분 새로 모셔왔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경기도 지역에 있는 동기도 부르자 해서 2분을 불렀는데 그 2분의 직업은 이게 직업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 하는 직업일까요? 물론 이건 후대의 사진입니다만 저 무덤이죠. 근데 보통 무덤이 아니고 왕릉입니다. 왕릉 관리인을 했던 종구품 능참봉을 지내던 동기생 2명을 불러온 거죠. 근데 종구품 능참봉을 지내신 분들이죠. 사실 구품과 일품이 같은 마루에 앉을 일도 없고 앉아서도 안 되지만 동기이기 때문에 같이 앉는 겁니다. 그래서 정성들이 얘기하죠. 아이고 동기 어서 오게나, 그 오랜 세월 동안 잘 지냈는가. 오늘은 우리 모든 걸 떠나자. 관직이고 풍계고 모든 걸 떠나서 우리 그 순수했던 처음 만났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우리 모임을 갖자. 이렇게 이제 배려를 하는 거죠. 근데 단 그래도 자리 서열은 좀 지켜야 되지 않겠나 해서 2분이 저 제일 끝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이 그림도 이제 8개가 그려져서 하나씩 나누어 가졌지만 세상에서 7개는 사라지고 요 하나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의 모습과 또 그 숨겨진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여러분 보실 건 이 연지에서의 만남과 추억인데요. 1629년에 그린 겁니다. 연못이 보이고 위에 가옥이 보이죠. 여러분 저 밑에 조그맣게 그려진 게 뭐냐 하면 숭례문입니다. 남대문. 그래서 우리 옛그림 속의 숭례문을 그린 사례가 참 많이 없는데 여기에 이제 아주 드물게 나타납니다. 오른쪽이 숭례문이고 왼쪽이 이제 도성의 성벽이죠. 근데 숭례문에 현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숭례문 안쪽이라는 거죠. 저쪽이 숭례문 바깥이고. 그래서 연못 옆에 12명의 동기들이 모였는데요. 그 장면을 이제 저렇게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좌목을 보시면 12명이 있는데 이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나이가 나오죠. 제일 연세 많은 분이 81세, 80세가 넘는 분이 3분이고요. 그 다음에 70세,
제일 젊은 분이 68세. 저분이 이제 총무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한 400년 전이면 평균 수명이 한 40세가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은 평균 수명 2배 넘어 사신 분들이죠. 그리고 고위 관직에 올랐고. 근데 저분들을 자세히 봤더니 1624년 인조 반정 때 반정에 가담해서 아주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입장을 같이 했고 어릴 적부터 서로 알고 지냈던 굉장히 오랜 친구들의 관계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2분이 저렇게 앉아 있습니다. 근데 저분들은 아무 말이 없고요. 또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왜 모이고 무슨 이유로 모였을까 하는 걸, 물론 친구 간이긴 하지만 저 중에 이유간이라고 하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일기를 이렇게 남겨놓았습니다. 일기를. 연지회 시종사실. 그러니까 우리 모임의 시작과 끝, 전말을 이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연세도 많고 하니까 그러니까 옛날 친구들이 그리운 거죠. 그래서 매일 2명도 좋고 3명도 좋고 모였는데 이날은 우연히 12명이 다 모인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기록하게 되었다. 제작하게 되었다. 그 기록이 나오고요. 한 가지 재미난 게 우리 이 12명의 모임에 있어서 자리 서열은 관직 순으로 하지 않고 이빨 순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아, 이빨 순. 그게 뭘까요? 생년순으로 한다는 겁니다. 생년순으로 자리 서열을 만든다. 그런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옛 그림이 있으면 그림만 가지고는 이야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림은 보이는 것만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기록들이 이제 나와줘서 역사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면 역사 속에 우리가 그림 속에 숨겨져 있던 사연과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풍부하게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개회도가 이제 그런 기록들이 있어서 우리가 재밌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한양 도성을 그린 건데요. 가운데 파란 동그라미 있는 곳이 바로 남지입니다. 그 숭례문 바로 앞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 모이셨던 12분의 어르신들은 어느 동네에 살고 있었을까? 주소는 없지만 그분들의 거주지를 제가 추적해 봤더니 몇 분은 저 위에 근동이라고 있죠. 미나리 근자, 미나리밭 동네, 거기 사셨고, 또 서너 분은 약현이라고 하는 그 언덕백이 있는 곳에 사셨고, 또 몇 분은 남산, 지금 남산 한옥촌에 있는 그 동네에 사셨고, 또 몇 분은 시내 명동 쪽에 사셨던 겁니다. 이 네 곳의 거주지를 보니까 제일 가운데가 바로 저 연못이 있는 곳이죠. 연지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늘 수시로 이제 모여서 만나고 옛날 얘기하고 추억을 또 이야기하고 하셨던 거죠. 여러분, 지금 연지가 어디 있을까요? 아까 그 그림 기준으로 했더니 숭례문 남쪽, 옛날 사진을 보니까 숭례문을 배경으로 쭉 내려온 사진의 저 왼쪽에 조금 보이는 게 연못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곳이 바로 연지가 있었던 곳이 아닐까. 사진에 조금 더 나왔더라면 좋을 텐데 끝자락이 저렇게 걸려 있는데 저곳이 연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우리 한 10년 전 화재, 참 안타까운 화재로 인해서 새로 이제 중건이 되었습니다만 그때 공사할 때 그 앞쪽에 연못 하나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물론 뭐 여의치 않겠죠. 여건이 안 돼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연지가 참 복원이 된다면 이 숭례문과 함께 또 하나의 우리 서울의 볼거리 명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한번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 왼쪽이 숭례문 사진입니다. 성이 이렇게 곡성처럼 싹 휘어져 있죠.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가 그렇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아마 저 사진을 촬영했을 때는 연지가 남아 있었을 겁니다. 사진 속에 이 손에 잡힐 듯한데 더 접근할 수 없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그림들을 몇 점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풍광을 즐기며 인연을 노래했던 개회 장소도 한번 찾아봤고요. 또 동료 관료들끼리의 신고식 관행을 통해서 만들었던 개회도,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같은 관청에 근무했던 그 인연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또 과거 시험 합격 동기생들, 이 계회 중에서 가장 결속력이 강했던 계회가 이 과거 시험 합격 동기생들입니다. 그림은 문자와 함께 우리 역사를 기록하는 아주 중요한 매체이고 수단이었죠. 문자로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남겼고, 그걸 우리가 보면서 또 우리 역사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계회도는 우리 조선 초기 계회 문화의 산물입니다. 이 관료사회, 그 관료사회를 움직였던 큰 동력이 바로 이 계회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중요시하고 결속을 다지고 또 소통에 기여했던 것이 계회 문화였고요. 또 계회도는 우리 조선 초기에 공백으로 남아있던 실경산수화의 전통을 또 볼 수가 있고, 또 풍속화의 어떤 모습도 살필 수 있는 것이죠. 그 실경산수화 풍속화가 조선 후기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계회도가 그런 공백을 메워주고 있는 정말 소중한 우리 그림 자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기록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첨단의 매체들이 참 넘쳐나죠. 멀티미디어 매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계회도는 현대의 어떤 매체로서는 담을 수 없는, 그죠? 만남과 인연의 가치관을 담고 있고, 또 기억과 추억, 또 감동적인 어떤 사연, 또 아치와 풍류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카메라가 없던 시대에 기념사진, 소중한 그 모습을 간직하는 사진으로서의 기능을 했던 그림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짧고 기록은 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회도를 통해서 우리도 기록의 어떤 소중함, 또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런 전통,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계회도를 그린 분들은 아마 전문 직업 화가들인데요. 이 계회도에 유행했던 시기가 조선 초기입니다. 15, 16세기. 그때 화가들은 이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일종의 아키비스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습도 담아내고 또 풍경도 그려내고 또 모임의 장면을 아주 사실적으로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기록자. 요즘 말하면 이제 멀티미디어를 담당하는 어떤 촬영하시는 전문직 분들, 그런 역할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